네, 수요일 아침입니다. 태풍이 우리나라를 지금 관통할 것 같죠?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자, 오늘자 주간신문 여러분 앞으로 배달됐는데요. 저와 함께 펼쳐보시죠. 8월 22일 손석구의 손안의 신문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자 1면부터 보시죠. 자, 대부분 나라 경제 걱정들입니다. 최근에 고용 대란에 관해서 당, 정청 이런저런 대책을 내놓고 있는 데 대해서요. 전반적으로 비판적인 논조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였죠. 경제검찰 공정거래위원회가 38년 동안 독점해왔던 전속고발권 폐지하기로 했죠. 이 소식도 비중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자, 신문 한번 본격적으로 펼쳐보겠습니다. 먼저 중앙일보로 가보겠습니다. 자, 어제 국회에서는 기획재정위원회와 예산결산 특위 등이 열렸고요. 이 자리에 김동연 경제부총리를 비롯해서 각 부처 장관들, 핵심 관계자들 모두 국회로 향했습니다. 역시 최대 관심사는요. 최근 부진한 고용 지표에 관한 김동연 부총리의 대응 방안을 물어보는 것이었고 이에 대한 질의가 쏟아졌습니다. 김동연 부총리 고심하고 있는 모습 역력해 보이죠. 소득주도 성장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최저임금, 근로시간 단축 등 일부에 대해서는 수정을 검토하겠다라는 게 김 부총리의 답이었습니다. 또 정책에 대한 궤도 수정을 시사한 것이죠. 자, 장하성 실장과의 엇박자 행보 아니냐. 네, 장하성 실장 여기 있습니다. 네, 이런 시각 속에서 혁신 성장과 소득주도 성장 사이에 정부가 지금 딜레마에 빠져 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군요. 다음 기사로 가보겠습니다. 자, 어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국회 교통위원회에 출석해서요. 최근 현안에 관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김 장관이 서울 집값이 다시 꿈틀대자 공시가격 현실화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서울 강남권을 비롯해서요. 마포, 용산, 여의도 같은 곳에 주택을 소유하신 분들은 김현미 장관의 계획대로라면 보유세 부담이요. 전년 대비 20%에서 30%, 최대 40에서 50%까지 껑충 뛰는 사례가 많아질 것이라고 기사에서는 분석하고 있군요. 이에 따라서 조세 저항이 클 것이다 라는 부연 설명을 서울경제는 내놓고 있습니다. 사진, 김현미 장관 어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결산 업무보고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김 장관 결국 보유세 카드까지 꺼내 들었습니다. 꺼낼 수 있는 카드는 정말 다 꺼내고 있는데 우려되는 것은 마치 시장과 규제가 서로 주거니 받거니 경쟁하는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 기사로 가보겠습니다. 매일경제입니다. 매일경제에서는 당 정의 자영업자 대책의 일환으로 폐업하는 자영업자에게 구직 촉진 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는데 자,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들을 내놓고 있죠. 비판적인 관점에서 일단 분석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돈풀기냐라는 비판이죠. 이런 비판을 기저에 깔고 있는데 자, 여기에서 폐업한 자영업자에게 지원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럴 바에는 폐업 위기에 몰린 자영업자들을 돕는 게 더 낫다라는 견해, 분석을 제시를 하고 있고요. 결국 이 모두가 아랫돌 빼서 윗돌 빼는 격이 아니겠냐 이런 일침을 또 기사에서는 가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로 가보겠습니다. 한국일보 보실 텐데요. 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38년 동안 참 말도 많고 탈도 많던 전속고발권 결국 폐지키로 합의했죠. 그게 바로 어제였습니다. 사진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법무부 장관이 어제 합의문 서명식을 갖는 모습입니다. 자, 전속고발권 그동안 어떤 비판을 받아왔냐. 대기업 면죄부라는 비판을 받아왔죠. 담합과 관련해서 공정위가 검찰에 수사를 의뢰해야만 수사를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사실상 공정거래위원회가 맘먹고 대기업을 봐주려고 하면 검찰도 손을 쓸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돼버리는 경우가 많았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의 대기업 면죄부다라는 비판이 가해졌던 것이고요. 자, 그런데 이거를 38년 만에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려놓게 됐죠. 이제 검찰도 단독 수사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기업들 입장은 어떨까라고 고민해 봤더니 기업들 입장에서는
칼자루를 기존에는 공정거래위원회만 잡았었는데 이 칼자루를 잡은 기관이 검찰로 하나 더 늘어나게 되는 꼴이죠. 이에 따라서 이런 담합 수사 같은 거에 대한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 이런 분석도 함께 싣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한겨레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겨레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이 결정된 그 당일날 기무사령관이 청와대를 방문했다. 바로 이 점에 기사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자, 왜냐? 기무사의 불법 계엄령 문건 굉장한 큰 논란이 됐었는데 이 계엄령 문건을 작성했고 또 실행 준비에 관한 지시가 과연 누구에 의한 것이었냐, 이것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는 게 바로 기무사령관의 탄핵 당일날의 청와대 방문이라는 것이죠. 한겨레가 제시하는 의혹은 결국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가 아니었겠냐. 네, 박근혜 지시했나? 이 부분에 바로 기사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음 마지막으로 조선일보 기사를 보실 텐데요. 마지막은 태풍 쏠릭에 관한 기사로 한번 선택해 봤습니다. 자, 우리나라를 관통하게 될 것으로 유력하게 점쳐지고 있죠. 자, 내일부터 본격적인 태풍의 영향권에 우리나라가 접어들게 됩니다. 더 크게 본다면 한반도가 태풍에 접어들게 되는 것이죠. 사실 근처를 지나가는 경우는 꽤 많이 있었는데 태풍을 한반도가 직접 맞닥뜨리게 된 거는 8년 만에 처음이라고 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태풍에 대비해서 만전에 만전을 기해야 될 상황인 겁니다. 지금 사진 한번 보실까요? 네, 지금 오른편 사진. 선박들도 태풍에 대비해서 항으로 긴급 대피한 상황이죠. 왼쪽 사진은 태풍의 모습, 기상 관측 사진을 보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태풍이 북상하고 있기 때문에 각 지자체들도 지금 긴장한 가운데 태풍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죠. 서울은 태풍 이동 경로를 보면 오른편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오른편에 위치해 있을 경우 상당한 강풍이 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단단히 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손석의 손안의 신문 오늘 여기까지입니다.